여기 영국? 섬나라지? 바다 뭐 있지? 대서양 있죠, 대서양?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지중해가 되겠고, 지중해, 대서양. 영국에서 대서양을 이렇게 건너가면 아주 큰 대륙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지? 북아메리카가 여기 있잖아.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북아메리카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쪽에 큰 도시들을 만들면서 식민 지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18세기에. 여기에 13개의 주를 만들어서 의회를 따로 만들어서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치권. 중요한 게 뭐야? 여기에 있는 인디언들을 다 몰아내고 미국으로 이동한 영국인들이라는 거지. 미국 사는 영국인들입니다. 여기 뭐다? 미국에 사는 영국인이야. 여기도 영국인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17세기에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났어요. 17세기 명예혁명. 영국은 입헌군주정이 된 거지. 여기 사는 영국인들도 축하해 주겠죠. 와, 우리와 같은 이 영국인들이 입헌군주정을 획득했구나.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일로 왜 넘어갔을까? 첫 번째, 돈 벌러 간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종교 박해를 피해서 이동을 한 거야. 미국 사는 영국인은 대부분이 99% 청교도인들이에요. 청교도인들. 이 명예혁명, 입헌군주정 역시 청교도인들이 이렇게 혁명이었고, 그치? 알겠지? 여기는 이제 청교도인들이 미국을 개척하면서 자치를 누리며 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영국은 명예혁명을 성공한 상황인 거야.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18세기가 됩니다. 18세기. 영국이 프랑스와 7년 전쟁을 하면서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해요. 재정 악화. 돈이 없네? 그러자 영국 의회는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식민지들에게 세금을, 이걸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해요. 신문을 발행하고 신문에 세금을 매겨. 이걸 인지세라고 합니다. 인지세. 그 다음 영국에서 가지고 온 차에도 세금을 매겨. 차세. 자동차가 아니고 마시는 차야. 마시는 차. 인지세와 차세 같이 세금을 막 매기자 미국 사는 영국인들이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여기는 다른 대륙이야. 여기 니네 의회 없잖아. 니네 의회 없고 니네 이쪽 의회에는 우리 대표가 가 있지가 않아요. 대표 없는 곳에는 우리 쪽처럼 대표가 없는 곳에 과세를 하면 안 돼.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미국에 사는 영국인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반발을 받은 영국에서 그래 알았어, 너무 미안하다, 세금을 내가 좀 많이 걷었나 보다, 인지세를 취소합니다. 인지세를 취소해요. 근데 문제는 영국이 18세기가 되면서 동인도 회사를 운영하고 식민지를 이 보호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거든. 동인도 회사만 무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자 미국산 영국인들이 더 화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미국 배를 습격을 해버려요. 근데 좀 걱정이 되니까 인디언으로 변장을 해서 깃털 같은 거 꼽고 미국 사는 영국인들이 보스턴 항에 정박해 있는 영국 배를 습격한 뒤에 여기에 있는 차 상자를 모조리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보스턴 항 습격 사건이야. 또는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도 하죠. 영국이 가만히 있겠어? 빡치겠죠. 영국 본토가 그 즉시 미 대륙을 공격을 하는데, 이 13개 주 대표가 모여서, 미국 사는 영국인들 13개 주 대표가 모여서 1차 대륙회의를 개최합니다. 1차 대륙회의. 어떻게 할까? 좋아! 전쟁하자, 우리도! 전쟁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 독립혁명은 우리나라처럼 일제강점기의 광복이란 개념이 완전히 달라. 인디언의 독립이 아니잖아.
미국사는 영국인들의 독립이야. 알겠지? 미국사는 영국인들의 독립입니다. 미국 독립혁명은 1차 대륙회의로 전쟁을 결정하고 나서 큰 전투, 렉싱턴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렉싱턴 전투. 여기서 미국이 승리를 하죠. 렉싱턴 전투에서 미국이 승리를 하고 2차 대륙회의를 통해 미국이 토마스 페인, 유명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미국 독립선언을 낭독합니다. 미국 독립선언. 이 미국 독립선언은 앞서 우리가 계몽사상가들 배웠잖아. 홉스, 로크, 루소. 그 중에 로크의 영향을 받게 돼요. 로크의 영향을 받았고 천부인권을 명시해둡니다. 천부인권을 명시한 미국 독립선언서를 2차 대륙회의 때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전투가 계속 벌어지게 되는데 렉싱턴 전투를 승리하고 2차 대륙회의에서 전쟁을 결정한 뒤에 미국 독립선언을 발표한 뒤에 프랑스랑 프랑스, 네덜란드 얘네들이 미국을 지원해줘요. 왜 지원해줄까? 영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미국을 지원해주면서 그 유명한 전투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전투. 세라토가와 전투. 여기에서 승리를 하고 마지막 전투 요크타운 전투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요크타운 전투 미국 승리. 프랑스의 중재로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중재했기 때문에 이것을 파리 조약이라고 얘기해요. 미국은 자치권을 넘어서서 새로운 독립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거죠. 미국 독립혁명의 과정이에요. 크게 이렇게 보면 돼. 보스턴 차 사건이 1번이고 1번 여기 1번 2번이 1차 대륙회의 2번이 1차 대륙회의 3번이 렉싱턴 전투 4번이 2차 대륙회의를 통해 미국 독립선언서 발표 그 다음 5번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지원 6번이 요크타운 전투로 미국 승리 7번이 프랑스의 중재로 파리 조약을 통해 독립이 승인되었다. 이게 미국 독립혁명 순서야. 알겠죠? 로크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요 한 가지만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대통령제. 왕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다? 미국 사는 영국인들의 독립이라는 거죠. 인디언의 독립이 아니라 미국 사는 영국인의 독립. 이게 이제 미국 독립혁명이 되겠어요. 영국보다는 매우 간단하죠, 미국은. 그치, 순서가. 영국보다는 미국이 좀 더 간단합니다. 영국이 왜 미국 지역에다가 세금을 막 폭탄 때린다? 전쟁 때문에 재정이 악화돼서 의회에서 식민지에 세금 부과하자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는 반발로 미국과 영국의 이 갈등이 조성되다가 보스턴 차 사건, 그 다음 1차 대륙회의, 렉싱턴 전투, 2차 대륙회의 요 순서로 가는 거야. 2차 대륙회의에서 미국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는 거고 알겠죠?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미국을 지원해주고 영국이 욕하면서 패배했다. 요크타운 전투. 요크타운 전투에서 끝난 거야. 알겠죠? 영국이 욕하면서 이제 패배를 당하게 되고 프랑스의 중재로 파리 조약으로 미국 독립 승인.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요. 미국은 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메인 이벤트는 프랑스입니다. 얼마나 잘 온 거야. 미국 끝났어. 프랑스 할 거야. 자, 프랑스 가볼까요?
자, 프랑스는 신분제 사회입니다. 뭐 다 그랬듯이 영국하고 미국은 이제 혁명에 성공을 해서 신분제가 혁파됐지만 프랑스는 계속해서 신분제 사회죠. 왕이 있고요. 왕이 있고 그 아래 이제 1신분, 2신분, 3신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신분이 누구야?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프랑스는 가톨릭 사회야. 가톨릭. 로마 가톨릭. 로마 가톨릭을 믿고 있어요. 여기 뭐다? 로마 가톨릭. 성직자. 성직사가 아니라 성직자. 2신분이 귀족. 3신분이 일반 시민이에요. 시민.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1신분과 2신분은 1.5%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시민이 97%야. 문제는 이를 다 누가 해? 제3신분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세금의 의무를 갖고 있어. 조세 납부의 의무. 세금 부담. 1신분과 2신분은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면세 혜택. 아주 소수의 귀족과 성직자가 프랑스를 운영하고 97%는 열심히 일한 뒤에 세금을 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 이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예전 신분제의 모순,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구제도의 모순. 프랑스식으로 표현하자면 앙시엥 레짐이라고 해요. 앙시엥 레짐. 앙시엥 레짐. 이렇게 1신분, 2신분, 3신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랑스에서 루이 16세가 즉위를 합니다. 루이 16세. 이 루이 16세 때 호화 사치를 계속하고 있고요. 사치 향락. 잦은 전쟁으로 여기도 재정이 악화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세금을 걷어야 되겠지. 그래서 각 신분별 대표를 모아서 회의를 단행해요. 이것을 삼부회라고 합니다. 삼부회 소집. 신분별 대표를 모아서 회의를 하는 거야. 1신분 대표, 2신분 대표, 3신분 대표를 모은 거죠. 뭔지 알겠지? 1신분 대표, 2신분 대표, 3신분 대표. 자, 그리고 주제는 이겁니다. 자, 세금을 거둘 건데 기존처럼 제3신분에게만 세금을 걷자. 이거에 대한 투표를 하겠어요. 이렇게 한 거야. 1신분은 찬성할까 반대할까? 찬성. 2신분은? 3신분은? 2대1로 통과. 이렇게 된 거예요. 뭔지 알겠어? 이게 지금 표결 방식이잖아. 표결 방식에 신분별로 한 표씩 준 거야. 당연히 이거 통과되겠지. 얘네 둘 다 오케이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가진 거야. 표결 방식에 대한 불만을 갖고 이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97%나 되는데 왜 똑같이 한 표 주냐. 이거는 어이가 없다. 화가 난 제3신분 대표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갑니다. 나가야지 열받는데. 회의 진행 중에 나간 거야. 그 다음 프랑스니까 베르사유 궁전에서 회의하고 있겠지? 베르사유 궁전에서 넓은 공터, 테니스 코트장, 테니스 치는 데 있잖아. 테니스 코트로 이제 가게 돼요. 여기에 가서 제3신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걸 저항하자. 우리 더 이상 참지 못한다. 이게 바로 테니스 코트의 서약으로 이어지게 돼요. 3부의 소집이 표결 방식의 불만으로 인해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통해 국민의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뭐가? 국민의회. 국민의회 결성. 당연히 루이 16세와 1신분, 2신분이 이거 가만히 안 두겠죠? 왕이 탄압하겠죠? 루이 16세가 이거 탄압합니다. 루이 16세의 탄압. 공격을 받게 된 이 국민의회는 당시 이 귀족사회, 1신분과 2신분에게 저항하다가 잡혀있던 정치인들을 가둬둔 감옥이 있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버려요. 마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둔 건데 거기를 습격해서 해방시켜버리는 거야. 뭔지 알겠지? 혁명의 시작이에요, 이게. 국민의회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알겠죠? 그 다음 바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면서 자, 이거 뭐야? 선언이야, 선언. 선언.
인정해주세요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하겠다. 선언한 거야. 저항권을 명시해버립니다. 저항권. 천부인권. 역시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도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시민정부론에. 시민정부는 로크의 영향을 받았어. 그 다음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니?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에 영향을 받은 거야. 미국 독립혁명 다음이야, 프랑스는. 알겠지? 영국, 미국, 프랑스 순이다, 혁명이. 자, 저항권을 명시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이 국민의회는 법을 제정합니다. 헌법을 제정해요, 헌법. 이 헌법에 따라서 의회를 다시 만들었고요. 이 의회를 두 번째 입법의회라고 불러요. 국민의회에서 헌법까지 만들었고요. 이 헌법을 바탕으로 의회를 다시 선출했다. 이게 두 번째 입법의회야. 알겠죠? 자, 프랑스에서 혁명의 기운이 막 고조되고 있어요. 주변 국가들 난리가 났습니다. 왜? 주변 국가들 다 왕정이야. 야, 프랑스 혁명 성공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야, 왕하고 귀족들이.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이 프랑스를 공격하며 전쟁이 벌어져. 입법의회 당시에 프랑스 혁명 전쟁이 일어나요. 프랑스 혁명 전쟁. 이때 프랑스 시민들이 의용군을 조직해서, 프랑스 시민들이야, 의용군. 프랑스가 승리하고 말았죠. 주변 국가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만큼 목숨을 건 피를 흘리는 혁명의 내용이라는 거죠. 입법의회. 자, 입법의회는 프랑스 혁명 전쟁 당시에 의용군을 조직해서 프랑스를 승리하였고, 이 안에도 의회니까 정당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요? 진보하고 보수가 있는 것처럼 입법의회 안에서도 온건파 정당이 있고 빠르게 하는 급진파 정당이 있었어. 이때 정당 이름은 얘네들은 이제 지롱드파와 자코뱅파라고 합니다. 자코뱅. 지롱드가 온건파고요. 자코뱅이 급진이야. 입법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이름들이야. 앞서 영국은 뭐였더라? 왕당파, 의회파, 토리당, 휘그당이었지? 프랑스는 뭐다? 지롱드와 자코뱅. 자, 요거는 발음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거 좀 온건하게, 좀 부드럽게, 지롱드. 이거는 강력하게, 개혁적으로, 자코뱅! 자코뱅!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지롱드와 자코뱅. 알겠죠? 문제는 이 지롱드파, 자코뱅파가 입법의회를 이끌고 있을 때, 지롱드파가 의회를 주도하자, 이거에 불만을 품고, 자코뱅파의 수장, 로베스피에르가 혁명을 단행해버립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지롱드파를 모조리 숙청하고 왕을 제거하는 등 국민 공회를 개최하게 돼요. 세 번째가 만들어졌어. 세 번째 의회.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누가 있다? 자코뱅파의 로베스피에르. 자코뱅파의 로베스피에르가 권력을 잡으면서 루이 16세를 처형합니다. 왕을 죽인 거야. 너희들 길로틴이라고 들어봤니? 단두대. 목 이게 돌고 탁 놓으면 웽 떨어져가지고 그냥 확 죽는 거 있지? 그걸 개발한 사람이 로베스피에르야. 단두대를 통해서 이 루이 16세를 처형해버렸죠. 이 루이 16세의 부인이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예요.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도 잡아서 처형을 하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난 잘못이 하나도 없다. 시민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빵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빵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나한테 왜 빵 달라고 그러냐. 고기 먹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무슨 얘기야, 이게. 주변에 벌어지는 경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본인들만 그냥 사치를 누리고 살았던 거지. 알겠지? 이 로베스피에르가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하면서 엄청난 공포 정치를 단행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냐? 로베스피에르의 피해 정치, 공포 정치. 알겠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 국민 공회니까 공포 정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로베스피에르의 피해 정치다. 이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해서 공안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숙청해버리는 거야.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 혁명재판소를 운영합니다. 혁명재판소 운영.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자 지롱드파가 이거 아니지 않냐. 결국 로베스피에르를 잡아다가 오히려 본인이 만든 길로틴으로 처형을 시키는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일어나게 돼요. 테르미도르의 반동. 이게 뭐다? 로베스피에르를 처형시킨다. 피해 정치를 하고 있던 로베스피에르는 결국에 처형당했고, 정치를 이끌고 있던 정치인들이 한 명이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독재와 공포정치가 단행되니까 권력을 좀 분산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5명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총재정부로 이어지게 돼요. 로베스피에르가 원체 독재를 하니까 권력을 분산시키자 총재정부를 만들면서 5인 총재체제가 만들어집니다. 5인 총재체제.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권력을 5명에게 나눠버리니까 어떨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갈등이 계속 조장되고 갈등. 프랑스가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혼란을 틈타 군인이었던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나폴레옹 쿠데타. 이게 성공해요.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으면서 통령 자리, 대통령이라고 하면 되겠죠? 통령 자리에 올라서면서 총재정부는 막을 내리고 통령정부가 개막이 되었어요. 나폴레옹 통령입니다. 통령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은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기가 급부상하게 돼요. 전쟁에서 계속 이기니까. 결국 요게 중요한데 국민 투표를 통해 황제 즉위식을 개최하게 돼요. 제정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이게 뭐다? 이때는 나폴레옹 통령이 아니라 나폴레옹 황제가 되겠어요. 제정시대. 뭐 나폴레옹 하면 그 유명한 왜 나폴레옹 법전 있죠? 나폴레옹 법전. 그 다음에 근대 교육을 단행하고 징병제를 통한 프랑스의 군 상황을 확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서 나폴레옹 법전 하면은 뭐 유명한 말 있잖아. 나폴레옹 명언. 나의 사전엔 뭐가 없다. 불가능이란 없다. 이게 오역된 거야. 원래 나폴레옹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해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없는 게 없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 근데 이게 오역이 되면서 오히려 더 유명해진 말이 됐죠. 불가능이란 없다. 원래 없는 게 없다거든. 불가능한 이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를 굉장히 크게 성장을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문제는 유럽을 제패하다가 프랑스 왼쪽에 있는 나라,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 어디야? 영국이 안 깨지는 거야. 영국이 프랑스에 대한 공격을 모두 방어에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난 나폴레옹이 영국을 피말려 죽이려고 대륙봉쇄령을 내려버려. 앞으로 영국과 무역하는 나라 있으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박살낼 거야. 영국이랑 절대로 교역하지 마. 대륙봉쇄령. 이게 뭐다? 영국을 피말려 죽이려고 했다. 근데 이 대륙봉쇄령을 어기고 러시아가 영국과 교역을 하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된 나폴레옹이 어떻게 하겠어? 러시아 원정을 떠나는 거죠. 이거 실패합니다. 얼어 죽죠, 다들. 나폴레옹 군대가 이 시베리아 원정을 떠났다가 그냥 다 그 추위를 버티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러시아 원정은 실패로 끝이 났어요. 이것 때문에 나폴레옹은 엘살바도르 섬에 유배되었다가 도망을 쳐서 다시 권력을 잡는데 또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완전히 막을 내리게 돼. 여기서 실패. 여기서 우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루이 16세의 3부의 소집을 바탕으로 국민의회 결성, 헌법을 만들고 입법의회 결성, 입법의회 내에서 지롱드와 자코뱅의 대립 중
자코뱅의 로베스피에르의 국민공회, 공화정 정부가 만들어졌고요. 로베스피에르 제거한 다음에 5인 총재체제, 나폴레옹 쿠데타로 통영이 된 뒤에 국민투표로 황제 즉위식 제정시대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한 거죠. 알겠죠? 자, 나폴레옹으로부터 공격받은 유럽들 모든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됐어요. 프랑스로부터. 그래서 이 국가들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단행해요. 우리 나폴레옹 시대 끝났는데 우리 유럽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스트리아 제상 메테르니히 주도로 오스트리아 제상이야. 빈 회의가 개최가 되었는데 메테르니히가 오스트리아 제상이거든? 이런 말을 합니다. 나폴레옹 시대 끝나지 않았냐? 나폴레옹 시대 끝났으니까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자. 나폴레옹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걸 주장합니다. 왕정 복구하자. 나폴레옹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걸 주장하는 거야. 알겠니? 결국 프랑스 역시 왕정이 복구되면서 빈 체제, 왕정 복구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공화정의 자유를 맛본 프랑스 시민들은 이것을 버티지 못하겠죠. 두 차례 혁명을 통해서 공화정 정부를 다시 수립하게 돼요. 이거는 뒷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 거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7월 혁명과 2월 혁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이것이 바로 이어질 거다. 자, 교재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나폴레옹까지만 좀 정리했어. 나폴레옹까지만. 135페이지 프랑스 혁명. 135가 아닌데? 이쪽이야. 어디야? 나랑 쪽수가 안 맞아. 자, 130페이지 프랑스 혁명. 구제도의 모순. 얘네들 말로 앙싱 레짐. 1신분과 2신분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제3신분인 평민이 모든 세금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공업자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18세기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었죠. 프랑스식으로 부자 시민, 부자, 뭐라 그래? 부르주아야, 여기는 부르주아. 부자 시민, 부르주아. 알았지? 아까 영국 혁명엔 젠트리가 있었다면 프랑스에는 부르주아들이 권력을 욕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르주아. 자, 이 루이 16세 시기의 잦은 전쟁과 미국 혁명에 대한 지원. 아까 미국 혁명 지원해줬죠. 프랑스가 돈을 엄청나게 쓴 거예요. 그 와중에 왕실의 사치로 재정이 악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뒤에 무슨 회? 3부의 소집이 나오겠네? 넘길까요? 루이 16세가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 신분별 대표를 소집하는 3부회를 소집합니다. 표결 방식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지자 제3신분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서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을 하게 됐죠. 당연히 왕이 이것을 탄압하게 되었고 화가 난 국민의회 사람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돼요.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 혁명이 봉건제 폐지, 즉 신분제 폐지를 선언하였고 이것이 프랑스 인권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9월 모평에서 봉건제 폐지 선언이 나왔어요. 난이도가 있죠. 이거는 좀 디테일하지? 그지? 프랑스 인권선언 이전에 봉건제 폐지 선언을 먼저 하였습니다. 순서가. 신분제 폐지를 선언한 뒤에 인권선언으로 이어지더라. 그 다음 헌법을 제정한 뒤에 헌법에 따라 입법의회를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회, 입법의회로 이어져요. 이 입법의회는 지롱드와 자코뱅이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주도를 하고 있었고 이 시기 프랑스 혁명의 기운을 짓밟기 위해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오면서 프랑스 혁명 전쟁이 일어나더라. 프랑스 혁명 전쟁. 프랑스 시민들이 의용군으로 참전하면서 프랑스가 승리를 하였지만 이런 혼란한 틈을 타고 자코뱅파의 로베스피에르가 반란을 일으켜서 국민공회를 수립하게 되었죠. 자코뱅파 주도로 왕정을 폐지시킨 로베스피에르는 루이 16세를 처형한 뒤에 공포정치를 단행하기 시작했어요. 로베스피에르의 피해 정치, 공포정치,
국민 공회 시기의 공포정치.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를 설치해서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모조리 처형시킵니다. 결국 이러한 압박에 의해 테르미도르의 반동, 오른쪽에 내용 다 넣어놨지. 로베스피에르를 처형하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총재정부가 수립되었어요. 5명의 총재가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혼란은 더욱더 가중되었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이 순간 군인 나폴레옹의 쿠데타가 단행됩니다. 이 쿠데타에 성공한 나폴레옹은 통령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고요. 옆에 독재 정치를 시작합니다. 영국과 조약을 체결해서 주변 국가들, 프랑스를 위협하는 세력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나폴레옹 법전을 만든다거나 교육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죠. 국민 투표를 통해 나폴레옹 황제로 즉위를 한 뒤 제정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영국의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패배하면서 영국이 뚫리지 않게 되자 대륙 봉쇄령을 내렸고 러시아가 이를 어겨서 러시아 원정에 떠났지만 이것에 실패하여 나폴레옹은 몰락하고 말았다. 이게 순서야. 알겠니? 자, 지금 빨간 박스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는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총재정부, 통령정부, 제정시대, 그리고 나폴레옹 몰락, 빈체제로 이어집니다. 알겠죠? 지금 막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봉건제 폐지가 무슨 뭐 전이다? 인권선언 전에 봉건제 폐지가 있다. 요건 좀 디테일한 내용이야. 알겠죠? 지금 우선 뼈대잡기니까 요 빨간색으로 선생님 필기한 것만 딱 정확하게 잡고 계시면 되겠어요. 아직 눈이 오고 있는 2월달이에요. 그쵸? 눈이 오고 있습니다. 2월달이에요. 요 정도만.